예, 안녕하십니까. 8월 13일 모닝 미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일 마감 시황 및 증시 동향 발표가 있겠습니다. 임정은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황팀 임정원입니다. 전일 증시 동향 정리하겠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는 침체 우려를 덜어내면서 양시장 1%대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주 후반 지표를 대기하면서 지난 금요일 대비 상승 탄력은 둔화됐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 현선물 그리고 기관 동반 순매수에 힘입어 일주일 만에 2,600선을 탈환했습니다. SK하이닉스 등 대형 반도체주 강세가 지수 상승을 주도했는데 TSMC의 7월 매출이 전년 대비 45% 증가하는 등 AI 반도체에 대한 견조한 시장의 수요가 확인된 점이 강세 배경으로 작용했습니다. 제약바이오주가 대체로 약세를 보인 가운데 미국 FDA로부터 키트루다 바이오시밀러의 임상 3상 임상시험 계획서를 승인받았다는 소식에 셀트리온 그룹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음 해외 증시입니다. 미국 증시는 침체 우려로 변동성이 높아진 가운데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및 주요 지표 결과를 주시하면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뉴욕 연은의 1년,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각각 3%, 2.8%를 유지한 반면 3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2.3%로 집계를 시작한 2013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 경고와 미군의 중동 추가 파병 소식 등 중동 전쟁 가능성이 고조된 점은 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낙폭 과대평가 및 반도체 업황 회복 전망에 엔비디아가 장중 5% 넘게 급등하면서 나스닥 지수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중국 증시는 실물 지표를 앞둔 관망세 속에 하락했고 유럽 증시는 투자 심리 개선세에 상승 출발했으나 역시 지표 발표를 앞둔 관망세가 나타나면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이번 주 예정된 소비와 물가 지표를 대기하면서 보합권에서 등락했고 유가는 미 정부가 항공모함 타격대와 잠수함을 중동에 파견한다는 소식에 4%대 급등하면서 배럴당 80달러를 상회했습니다. 관전 포인트입니다. 9월 통화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미국 PPI와 CPI 그리고 소매 판매 결과가 연이어 발표됨에 따라 관망세가 심화됐습니다. 또한 소비 위축 우려가 재차 침체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어 홈디포와 월마트의 실적 결과도 중요하겠습니다. 한편 MSCI 정기 리뷰 결과 LX 일렉트릭이 편입되었고 SKI 테크놀로지가 편출되었습니다. 편입된 내역은 오는 30일 장 마감 후 반영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크레딧 자료입니다. 정영주 연구원입니다. 크레딧 주간 자료 전달드리겠습니다. 크레딧 발행 시장에서는 공사채 발행에 주목합니다. 주요 발행 주체 다수가 순발행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3개월 통계량을 감안할 경우에는 대부분이 유의미한 순발행 증가입니다. 최근 1개월 평균 4,700억 수준의 공사채 순발행이 이어지고 있는데 평균 순발행 규모가 5,800원 상회하기 전까지 시장 충격은 제한적일 전망입니다. 은행채와 회사채 더블A급 순상한 평균이 약 5,400억 원 기록하면서 우량물 수급이 균형 상태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은행권에서는 커버드 본드 발행이 있었습니다. 은행권의 커버드 본드 조달은 공사채 10년물 국고 스프레드 18bp 수준으로 조달상의 이점이 큽니다. 당국의 장기 고정 모기지 공급 유도 정책에도 부합합니다. 주금공 보증을 통해서 공사채와 유사하게 형성된 스프레드와 10년에 달하는 만기를 감안하면 커버드 공급은 초우량물 수요를 흡수할 가능성이 높고 단기 시세 차익보다는 중장기 만기 매칭까지 고려하는 연기금 중심의 수요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피버 컨센서스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면 현재 금리 수준을 중장기 캐리할 수 있는 상품이 공급될 때마다 연기금 수요는 계속 유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채권형 펀드 자금 유입은 둔화됐지만 우량물 투자 센티멘트가 긍정적인 만큼 중장기 조달이 필요한 발행사는 1에서 2년 정도 만기를 늘려서 대응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당국의 부동산 PF 부실 사업장 대응이 다소 완화됐습니다. 8월 초 금감원은 PF 재구조와 정리 해설서를 배포했습니다. 기존 안에서 몇 가지 제약이 완화됐는데 긍정적인 불확실성입니다. 기존 지침인 재입찰 시 공매가 직전 입찰가 대비 10% 이상 하향, 1개월 내 재입찰 조건은 매수자 입장에서는 일단 6개월 기다리기만 하면 가장 싸게 부실 사업장을 매입할 수 있는 경로가 유도되는데 이번 해설서 배포를 통해서 구체적인 수치를 일부 완화시켰습니다. 매수 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상황을 조정했고 직전 가격 대비 낮게만 입찰하면 되고 경공매 절차가 언제까지 진행될지에 대해서도 불확실성을 부여함으로써 부실 사업장 정리 절차가 좀 시장 원리에 따라서 정리될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참고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은 해외 채권 위클리 자료입니다. 박준호 연구원입니다. 최근에 미국 경제 침체 우려로 미국 10년물 금리가 많이 하락을 했었는데
최근 타임리한 데이터들을 보면 침체 우려는 조금 진정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고용지표 이후에 침체 우려가 커졌었는데 그 이후로 주간으로 발표되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관련된 데이터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일간 주간 데이터를 바탕으로 댈러스 연은에서는 주간으로 미국 성장률을 추정하는 데이터를 발표를 합니다. 이 수치가 8월 8일 2.2%로 반등을 했는데 이제 연간 성장률을 2.2%로 추정한다라는 뜻입니다. 2%의 잠재 수준을 여전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당장은 이제 침체가 임박했다는 신호를 찾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고용 시장에서 이제 허리케인 영향이 일부 작용을 했는데 그 부분이 되돌려지는 부분들도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에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주택시장 지표들이 대거 발표가 됩니다. 이 주택시장이 중요한 이유는 이제 건설업의 고용이 다른 전반적인 고용 시장에 선행하는 특성이 있고 최근에 금리 하락이 모기지 금리 하락으로 이어졌는데 이제 주택시장 지표들이 이 모기지 금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연초 이후로 다수의 주택 지표들이 반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주택시장 지표들이 반등하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이번 주는 뭐니 해도 CPI가 발표가 되고 가장 중요합니다. 다만 그 영향력은 상반기보다는 작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CPI 추세를 좀 보면 2, 3개월 정도 계속 연속 예상치를 밑돌고 있는 상황이고 3개월 평균 인플레이션 상승률이 전월비 기준으로 0.09%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월비 기준으로 0.2% 정도 나와야 연준의 목표치에 부합하는 레벨로 보는데 이미 그 수준보다 낮은 상태이고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가 0.2% 상승인데 만약 0.3%로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한다고 하더라도 3개월 평균 상승률은 헤드라인 기준 0.08%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 유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디스인플레이션 추세가 훼손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최근에 금리 급등락이 결국에는 디스인플레이션보다는 고용시장 지표에 따른 침체 여부이기 때문에 그 영향력은 상반기보다는 작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연준의 기준금리 전망 관련해서 현재 시장은 100bp 인하를 기대를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연내 기준이고 연내 회의가 3번 남았기 때문에 50bp 한 번을 지금 시장이 반영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75bp 인하를 전망을 하고 있는데 시장의 100bp 인하의 기대가 크게 무리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표가 조금만 부진하면 그 부분에 굉장히 민감하게 시장이 반응을 하고 있고 또 첫 인하, 지금으로는 9월로 예상이 되는데 첫 인하를 앞둔 시기에는 인하 기대가 급격히 커지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지금 시장에서는 20% 정도의 확률로 125bp 인하 기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125bp 인하를 한다는 것은 50bp를 2번 인하를 단행한다는 뜻인데 그 가능성은 저희는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을 좀 돌이켜보면 본문에선 표 1번을 참고해 주시면 되는데 25bp 인하를 한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50bp 인하를 처음 단행한 경우는 2001년 닷컴 버블과 2007년 금융위기가 임박했던 시기 두 번밖에 없습니다. 지금 미국 경제가 침체가 임박한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첫 인하는 25bp 인하일 것으로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125bp 인하 기대는 다소 과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장의 사실 관심사항은 연내 기준금리 인하 횟수보다도 터미널 즉 최종적으로 연준이 기준금리를 몇 %까지 내릴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지난주 실업률 발표 이후에는 기준금리 전망치가 2%대까지 하락을 했지만 현재는 3% 초반대까지 올라간 상황입니다. 저희는 이 시장의 터미널 레이트 기대치가 3%에서 3.5%에서 등락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그때의 10년물 금리의 적정 레벨을 3.8에서 4.2%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오른쪽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국채 10년물 3분기 말과 4분기 수치를 3.9%, 4%로 제시를 드리고 있고 제목에서도 10년물 금리를 3.8에서 4.2% 밴드 범위로 제시를 드리고 있습니다. 결국 저희는 두레이션 중립 전략을 유지를 하고 있고 두레이션 확대 즉 장기채를 매수하는 시기는 저희 기존 전망보다 침체 확률이 높아지거나 아니면 10년물 금리가 4%를 넘어서기 시작하면 그때 다시 장기채를 매수하는 시점으로 고려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기업 및 산업 발표 순서입니다. 먼저 건설업종 발표가 있겠습니다. 장문준 연구원입니다. 네, 건설 담당 장문준 연구원입니다. 네, 산업 코멘트를 좀 작성을 했고요. 하반기 들어서
업종이 오랜 무관심에서 좀 벗어나는 기세이고 지난 8월 8일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대책까지 더해지면서 업종에 대해서 관심이 낮은 투자자분들조차도 업종 대응 전략에 대해서 한 번쯤 점검해 볼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업종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업종보다 중요한 거는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기업 선별이 상당히 중요한 국면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통상적이라면 업종을 비워놨다가 들어가 이제 매수하는 구간에 시총 순서대로 산다는 것이 좀 편하겠지만 지금은 조금 다른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계속 강조를 드립니다. 업황의 조정 기간이 길었다면 개선되는 사이클에서 누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것인가가 기본적으로 중요하도가 되겠지만 이번과 같이 업황 조정 기간이 짧았던 경우에는 누가 먼저 사이클의 바닥을 빠져나올까가 더 중요해지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 나타난 업종 내 기업별 주가 차별화가 저희는 한동안 더 심화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긴 그림에서 본다면 최근 주가 상승폭이 적었던 기업에 투자하는 것도 역시 나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조금 다른 업황 사이클을 타고 있는 기업들에 먼저 계속 집중할 때라고 보고 있고 현산, 삼성 E&A, GS건설을 저희의 우선 픽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시클리컬 기업은 사이클을 탄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생각해 볼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들은 저희가 여러 자료에서 자세하게 다뤘기 때문에 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는 누가 더 수혜를 받을 것인지 고민하는 게 아니라 누가 먼저 사이클을 바닥을 벗어나느냐가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유가 뭐냐면 22년, 23년에 주택 업황 둔화 사이클이 상당히 문제가 복잡하기 때문에 건설업과 상승이라는 문제가 함께 있기 때문에 복합적이어서 이 문제가 일시에 해소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장에 돌기 시작한 온기는 긍정적이지만 업황 회복이 서울과 수도권 일부에 국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지방 리스크를 단번에 해소해 주지는 못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따라서 이런 부분의 리스크를 누르면서 빨리 올라올 수 있는 기업을 먼저 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리포트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비올 관련 자료입니다. 한유건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비올 2분기 리뷰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올은 2분기 별도 기준 매출의 152억 원, 영업이익 97억 원, OP 마진은 63.7%로 시장 컨센을 상회하는 호실적을 달성을 했습니다. 2분기에 이루다로부터 약 36.6억 원의 특허 분쟁 관련 합의금을 수령을 했습니다. 2분기 기술 이전 합의금을 제외하더라도 의료기기 사업 부분 같은 경우에는 매출의 112억 원으로 전년 동기 그리고 전분기 대비 모두 성장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중국 시장에서도 의미 있는 성장세를 현재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3월 말에 중국 약통 감독관리국으로부터 승인받은 신제품 실펌X의 매출이 6월부터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승인 이후에 현지 에이전시와 로컬 업체 그 사용 교육이라던가 마케팅 등 이제 로딩 타임이 조금 필요했는데 6월부터 매출이 인식되기 시작한 것으로 이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스칼렛 제품뿐만 아니라 신제품 실펌X 이 모두 두 개 모델의 출하 속도가 지금 현재 상당히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고 올해 중국향 매출액은 약 45억 원, 내년에는 약 1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반기가 통상적으로 북미 지역의 장비 판매가 집중되는 계절적 성수기에 해당을 하는데요. 하반기 북미 지역에서의 견조한 성장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 외에는 중국과 태국 등 아시아 지역에서의 가파른 성장이 예상이 됩니다. 특히 신제품 출시 효과로 인해 2분기에만 소모품 팀 매출이 약 53억 원의 기록을 했는데 현재 제품의 출하 강도를 고려를 하면은 하반기 소모품 매출은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으로 준비된 자료 발표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